편의점에서 미원 라면 본 적 있어요? 대체 이걸 누가 사 먹어 했는데 지난달 GS25 컵라면 매출 탑 10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다가 미원 팝콘까지 인기를 끌면서 그야말로 인싸들이 환장하고 있는데 MSG가 몸에 안 좋다고 라면에서 빼버리던 그 시절을 생각해보면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죠. 2010년 식약처에서 MSG는 몸에 해롭지 않다고 오피셜리 면죄부를 발급해주면서 사람들에게 인식의 변화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때는 다시다에 밀리고 중국집 증후군에 치이면서 조미료계의 악의 축으로 평가받다가 다시 제도약을 노리고 있는 출시된 지 65년째 알고 보니 엄마의 손맛 한국인의 밥상을 책임지고 있는 미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삼성 이병철의 자서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자식, 골프, 그리고 미원. 당시 대한민국 조미료계는 대상의 미원과 제1제당의 미풍이 양분하고 있었는데 말이 좋아 양분이지 넘사벽 원탑의 미원이 있었고 미풍의 쉐어는 미미한 수준. 1등 못하면 화병나는 이병철이라 자금력을 이용한 인수합병과 별의 별 마케팅을 다 동원해봤지만 결국 미원이라는 통곡의 벽을 넘지 못하고 콩라인에 머물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미원의 인기는 대단했다. 자, 그럼 미원이 대체 뭐길래 그 대단한 이병철도 꺾을 수가 없었을까? 본격적인 미원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아지노모토 이야기를 먼저 풀어봐야 되거든요. 미원이 아지노모토를 따라한 미투 제품이기 때문이에요. 아지노모토는 일본에서 개발된 음식 조미료인데요. 이걸 만든 사람은 화학자였던 이케다 기쿠나에. 이케다의 아내는 평소에 다시마 우린물로 우동이나 국물 요리를 자주 해줬다고 해요. 그런데 다시마에는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맛있는 걸까? 화학자의 호기심이 발동해서 연구에 몰두한 결과 다시마의 글루탐산이라는 녀석이 우마미, 우리말로 감칠맛을 내는 성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마에서 추출한 글루탐산에다가 물에 녹기 쉬운 나트륨을 붙여서 글루탐산 나트륨을 만들고 여기에 맛의 원료라는 뜻의 아지노모토라고 이름을 붙여서 상품화를 했어요. 바로 이 글루탐산 나트륨이 우리가 지금 MSG라고 부르는 물질이었던 거죠. 시대가 일제시대였던지라 이 아지노모토도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됐는데 조금만 넣어도 맛이 극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선 뱀가루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당대 최고 탑스타였던 무용수 최승희를 모델로 쓰는가 하면 사람이 많은 곳에는 어김없이 판촉 행사를 열어서 아지노모토를 친숙하게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특히나 공을 들였던 건 음식점들. 그 중에서도 냉면집, 면 좋아하는 우리 민족 종특을 파악하고는 냉면집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펼쳤거든요. 심지어 평양에는 평양면미회라는 모임까지 만들어서 냉면집 요리사들에게 아지노모토 사용하는 방법 같은 걸 알려주기도 했어요. 음식점들 입장에서는 육수 한번 뽑아내려면 엄청난 양의 고기를 들이붓고 하루 종일 고안해도 맛이 날까 말까였는데 이 아지노모토 몇 고집이면 천상의 맛이 나니까 안 쓸 수가 없었겠죠. 그렇다고 아지노모토가 싼 물건도 아니었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같은 발효 배양법이 개발되지 않아서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고 쌀 1kg가 16전 하던 시절에 아지노모토 작은 병 하나가 40전이었으니까 결코 싼 물건은 아니었던 셈인데 정적돼서 고기 육수 뽑아내는 것보다 아지노모토 집어넣는 게 맛이나 원가 절감 측면에서 엄청난 이점이 있으니까 냉면이나 설렁탕 같은 국물 요리 식당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매 끼니마다 국을 먹어야 되는 국물의 민족 조선인들에게 아지노모토는 그야말로 혁명. 진짜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왕실에서도 아지노모토를 쓴다고 광고를 내보낼 정도였으니까 그 인기가 대단하긴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해방 후에 일본이랑 단교가 되면서 아지노모토가 수입 금지 물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항에는 밀수로 들어온 아지노모토가 유통되기 시작했고 그 인기는 실로 엄청났다고 하더라. 자, 그런데 이걸 유심히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임대홍. 젊을 적에 공무원을 하다가 때려치고 부산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아지노모토가 풀티나게 팔리는 걸 보고 아, 저건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 길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아지노모토에 취직을 했죠. 그 뒤로 약 1년간 글루탐산 만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직원이라도 갓 입사한 말단 직원에게 기술을 알려줄 리 만무했고 어깨너머로 배우면서 퇴사한 직원들 집까지 찾아가서 기술을 배웠다고 해요. 그렇다고 완전히 마스터한 건 아니었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동아화성공업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그동안 배웠던 걸 바탕으로 여러 실험들을 거쳐서 1956년 드디어 미원을 생산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참고로 미원을 일본어 발음으로 읽으면 아지노모토가 되거든요. 이 두 개가 한자는 다르지만 일본어로는 같은 발음이기 때문에 해방된 지 얼마 안 된 그 시점에서 아직도 일본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구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그 시절에 입으로는 미원이라고 발음하지만 뇌 속에서는 아지노모토라고 읽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라 추측되는 바 다분히 의도적인 네이밍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름뿐 아니라 패키지 디자인까지도 아지노모토를 연상하게 만들어서 철저한 미투 상품 전략을 펼쳤다고 할 수 있어요. 미원은 출시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국내 조미료
조미료 시장을 평정해 버리는데요. 미원의 브랜드 파워가 커지니까 아예 사명마저도 미원으로 바꿔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걸 아주 고깝게 보던 양반이 하나 있었죠. 바로 이병철. 아니, 조선에서 가루하면 바로 나 이병철이 최고인데 밀가루도 잘하고 설탕도 잘하고 사카린도 잘하고 아무튼 저건 어디서 굴러먹고 왔길래 나한테 가루로 덤비나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굳은 결심을 하죠. 이때쯤 되면 아지노모토를 베낀 미원을 베낀 조미료들이 시중에 몇 가지가 나와 있었는데 그나마 미원에게 비빌 수 있었던 것 중에 미풍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1963년 이병철은 제1제당으로 미풍을 인수해버리고 본격적으로 MSG 전쟁에 출사표를 던지게 됩니다. 우수한 품질의 조미료 백선표 미풍. 그런데 한번 미원을 샀던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려서 미풍을 사게 만드는 게 참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미원만이 아지노모토의 피를 이어받은 적장자이고 나머지는 뭔가 짭퉁처럼 느껴진 것 때문인데, 미풍은 이런 편견을 깨부시기 위해서 아예 아지노모토와 기술 제휴를 맺어버리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섭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미원이 아닌 미풍을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하겠지라고 판단한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의 선택은 여전히 미풍이 아닌 미원이었다. 두 제품 모두 사실상 100% 똑같은 성분이다 보니까 제품 자체로 차별점을 두는 건 불가능했고 결국 이미지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원의 아성을 깨트린다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미풍이 들고 나온 다음 작전, 그건 바로 경품 마케팅. 미풍 봉지 5장을 우편으로 보내주면 1등 상품으로 고급 스웨터를 주는 경품 행사를 연 거예요. 1970년 버스 요금이 10원 하던 시절에 3,000원짜리 스웨터를 1등 경품으로 내걸었으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 없는 돈으로 바른 마케팅이었는데, 게다가 추첨도 아닌 선착순으로 준다고 하니까 주부들이 당장 마트로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미풍의 경품 행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정보가 유출되어서 미원에게 들어가게 되고, 미원 역시도 이에 반격하기 위해서 경품을 내거는데요. 그건 바로 순금 반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미원을 금으로 바꿔주는 건 너무 출혈이 크지 않냐 생각하실 텐데, 미풍은 제1제당의 수많은 라인업 중에 하나지만 미원에게는 미원 하나만 있는 상황에서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회사가 그대로 망해버리는 반두대 배치 성격을 띠다 보니까 배수의 금반지를 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정부 당국이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서 상품 행사에 제동을 걸었고, 그렇게 미원은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미원의 영광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바로 다시다가 이 전쟁에 참전했기 때문이죠. 일본의 혼다시를 베꼈다고 하면 화내려나? 아무튼 홈페이지에는 사내 공모로 입맛을 다시다를 뽑았다 뭐 이렇게 해놨던데, 혼다시와 이름도 비슷하고 패키지도 비슷하고 아무튼 이것도 미투 제품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다른 점이 있다면 고기 육수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 입에 맞게 소고기 맛 다시다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정도? 아무튼 미원이랑 똑같은 제품으로 붙어봐야 백전백패할 거라고 생각한 제1제당에서 MSG 베이스에 원물을 추가한 복합 조미료를 출시한 건데요. 출시 초기 컨셉이 천연의 풍미, 그러니까 우리는 천연인데 쟤네는 천연이 아니야 라고 돌려깎기를 시전한 거죠. 정든 고향 떠나서 도시에 모여 살던 사람들에게 전원일기 김혜자를 전면에 내세워서 고향의 맛을 강조하니까 다시다의 점유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영원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던 미원을 잡아버리는 기적이 발생합니다. 1등에 취해있던 미원에서는 뒤늦게 만나로 응수해 봤지만 다시다가 만들어 놓은 고향의 맛 이미지가 너무 단단해서 그 뒤로 미원이든 만나든 다시다를 이기는 조미료는 현재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미원을 꺾은 눈물겨운 노력의 상징 다시다 영상을 만들면 되지 왜 미원 영상을 만들었느냐? 그게 이유가 있는 게, 오랜 암흑기를 거치면서 꼬라박던 미원 매출액이 최근에 다시 반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미원이 다시다에게 진 그 시점 즈음에서 MSG에 대한 여러가지 불편한 시선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일 유명한 게 중국집 증후군이라고 해서 중국 음식을 먹고 나면 이상하게 소화도 안 되고 졸리고 그게 전부 MSG 때문이야 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 떠돌아다녔죠. 게다가 LG에서 맛그린이라는 조미료를 출시하면서 화학조미료라는 단어를 꺼내들어서 MSG 계열 조미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공장에서 만든 화학적 조미료고 우리는 자연 아미노산만 썼다 뭐 이런 네거티브였는데, 사실은 맛그린도 MSG를 썼다는 게 밝혀지면서 광고 시정 명령까지 내려졌죠. 문제는 그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MSG가
공장에서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몸에 해로운 물질이라는 편견이 심어지게 된 거예요. 그나마 다시다나 만나 같은 복합 조미료들은 원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비난이 덜했는데 순도 100% MSG, 미원 같은 조미료들은 타격감이 엄청났죠. 여기에다가 대한민국을 크게 흔들어 놨던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MSG를 쓰면 착한 식당이 아니다라고 방송을 해서 이런 편견에 더욱 부채질을 했어요. MSG라는 게 제조 공법이 여러 번 바뀌긴 했지만 지금 쓰고 있는 공법은 사탕수수를 이용한 미생물 발효거든요. 그러니까 사탕수수에서 원당을 추출해서 여기에 미생물을 넣고 미생물이 사탕수수 먹고 싸는 똥이 바로 글루탐산이다. 이 똥이라고 하니까 차라리 화학적 합성이 또 나을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전문용어로 발효라고 부른다는 거.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만들어낸다. 요건 잘못된 말이죠. 그리고 이분이 방송 출연하면서 하도 MSG를 써가지고 MSG 이미지가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2010년 식약처에서 안전 인증을 해준 걸 계기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를 틈타서 그동안 나락으로 떨어졌던 미원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중이거든요. 미원 식당을 차려놓고 미원 국밥을 팔지를 않나 미원 라면에 미원 팝콘까지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 중인데요. 미원이 다시다를 넘을 날이 다시 올까요?